안녕, 현수형이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두 번째 편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여자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봤어. 그래서 오늘 2편 한번 진행해보자. 자, 들어오세요. 자, 저번 편에는 우리가 또 남자분 또 배우 모셨는데, 그때 잘생겼잖아. 오늘 또 여자분 오셨는데, 또 이쁘네. 약간 베이비 페이스야. 아, 힘들어, 이런 분 보기. 이러니까 연극영화과 가는 거다. 재수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거야. 나 봐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에 가잖아.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최민지이고요. 성신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학년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2학년까지 했고 이제 올해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 어쨌든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고, 연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중학교 한 3학년 때 원래는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음악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 딱 노래학원에 가게 되었고, 제가 또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또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좀 예술 쪽 갈망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좀 그런 학교를 가고 싶어서 노래학원을 갔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연기 선생님이 갑자기 걸어오셔서 너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그때 분석하지도 않고 바로 이제 읽었는데, 그때 부모님 앞에서 또 심지어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대사를 끝나고 나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좀 신박한데? 이거 되게 새로운 경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신박하면 눈물이 나나 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예고 출신이면 예고에서도 연기를 가르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조금 부족해서 이제 그 외에 뭐 학원이라든지 다닌 게 있어요? 제가 원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부에서 하다가 외부로 나왔어요. 뒤늦게 나온 편이거든요. 내부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기수가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되게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있어서 좀 연기를 학교에서도 물론 배우지만 선생님들이랑도 오랫동안 함께 왔잖아요. 친구 동기들이랑도.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커리큘럼 안에서 연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3년 내내 좀 평가받는 느낌이 되게 강압적이게 들었고, 아무래도 연기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강압적인 느낌을 계속 받아서 평가받는 게, 또 선생님들이 친하다 보니까 좀 더 세게 질의응답 이런 연습하고 독백 봐주시고 할 때 좀 세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친하다 보니까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외부로 이제 찾아서 나가게 됐어요. 좀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바빴거든요, 되게.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연습실에 모여가지고 진짜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하고 네, 그런 시간 때문에 지쳐서 외부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나갔다는 게 이제 어떤 특정 학원, 입시 학원을 찾아 나갔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예고 이외에도 지금 학원을 찾아간다면 이제 뭔가 선별 과정도 있을 거고 너무 학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알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는 학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형 학원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미 입시를 이제 학원에서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제일 좀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너무 선생님의 의견이 강하지 않은 학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제 의견을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 있다 해서 그 학원으로 가게 됐죠. 일단 뭐 합격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고 학교에서와 달리 이제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제 좋은 가르침을 따뜻하게 줄 수 있는 곳. 네, 물론 학교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너무 뭐랄까 약간 자유로움보다는 조금 더 채찍질을 많이 받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런 학원을 찾아갔을 때, 뭐, 혹시 그 학원 알아볼 때 금액대 선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비 정도. 학원비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보통 대학교를 위한 거라면 어쨌든 부모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선 대학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원 비용보다는 약간 좀 더 질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입시생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얼마나 들어가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거를 배워가지고 나는 좋은 배우가 되겠다는 이 꿈이 무럭무럭 자랄 때라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거고. 아, 그럼 또 그게 있고. 그럼 한 반에 몇 명 있었어요? 한 반에 일단 10명은 넘었고요. 많은데?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타임별로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봐주시진 못해요. 맞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빈 시간들이 많고 저는 좀 자유로울 분위기일 건 알았으나 이렇게 내 시간이 많다고? 약간 당황스럽긴 해서 처음에 그 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예고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고 친구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시끌벅적해요. 엄청 시끄러워요. 학원이 그리고 대형 학원 치고 제가 목동에 있는 학원을 네. 다녔는데 거기 본캠이 신사거든요. 학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본 캠퍼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작은데 사람은 많고 소리는 크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매일 일상적으로 연습했던 친구들은 그거를 매일 일상인데 또 예고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처음엔 좀 당황했죠.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는 아니었어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차차 되게 좋았던 부분도 많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10명씩 있고 요새는 막 소수정예고 막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데 10명씩 있는데 솔직히 뭐 연기 수업 3시간이면 10명 돌아가려면 20분씩 봐주면 집에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한 번 가르쳐 준 걸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나이고 맞아요.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마음 안다니까 엄청 잘하시네. 내가 이 마음 알아. 내가 고3 때 그래서 망했다고 그랬지. 내가 이래서 그랬어. 근데 대단한 거야. 한 번에 갔잖아. 난 근데 돈 많이 들여서 갔다. 그런데 불만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봐주는 시간이 너무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항상 수업하고 나서 계속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도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 수업, 다른 수업 들어가기 전에도 봐주시게 되고 수업 끝나고도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학원의 단점이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시간을 정말로 잘 쓸 수 있다. 그 빈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안 놀러 갈 수 있고 애들 항상 밥 먹는다고 나가고 안 들어와. 네, 뭐 바람 쐬러 너무 심란하다. 뭔 소리야? 사춘기야? 고3이지. 항상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시 때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밖에 이제 놀러 나가고 하는데 바람 쐰다고. 그러다가 이제 재수생 언니 오빠들 만나면 근처에 술 먹는 거야. 맞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조차 나는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굳게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 그것도 대형 학원을 꼭 가야겠다 하면은 진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 해요. 좀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는 이미지하고 목소리하고 얘가 장단점이 뭔지, 잘 움직이는 친구인지,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이제 기초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트레이닝을 해봤는데 저는 근데 특이한 게 있었어요. 여학생은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정서가 달라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나는. 확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선생님이 입시 작품 준비해 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입시 작품 뭐 했어요? 저는 두 개를 병행해서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랑 이미지에 맞는 작품. 아까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대부분 학원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얼굴과 목소리 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위주로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제 이미지랑 다른 상반된 연기를 좀 추구하고 그걸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시 작품 할 때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라고 엄청 딥한 작품이 있어요. 좀 난해할 수도 있는 작품이 있는데 되게 센 작품이었거든요. 인물 자체가. 선생님이 본 저는 되게 맑고 순수하고 그래서 갈매기의 니나 보통이지 뭐. 네, 보통 이렇게 좀 맑은 그 좀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약간 이런 나 호수에 살 거예요. 어머 갈매기가 죽었나 봐. 순수, 청순 약간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의외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학생을 입시생으로 받는다면 골라본 적은 없지만 이미지가 누가 봐도 약간 이제 밝은 뭐 희곡 쪽에서 찾아보거나 뭐 한여름밤의 꿈에서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 뭐 저기 우리 읍내에서 나올 법한 뭐 에밀리라든지 이쁘고 귀엽고 약간 깜찍한 이미지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걸 택하지 않고 본인이 정해서 갔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쵸.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이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시험을 보면은 겹치는 독백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 생각했던 거는 좀 흔하지 않은 작품을 들고 가야겠다. 그래야 눈길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은 게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였고 그 외에 다른 작품들도 있었지만 거기 뭐 입시 학원 중에서도 그 작품을 하는 사람이 대형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밖에 없었고 좀 흔하지 않은 작품 위주로 가져가려고 했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또 궁금한 게 그렇게 가져갔을 때 만약에 입시 선생님이 그 작품을 모르거나 그랬을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저 선생님도 모르는 작품, 창작 작품도 많이 들고 가고 했었는데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선생님이 알고 계셨었어요. 거기 이 작품이 세종대에서 좋아하는 작품이었었고 예전에 입시 그 지정 희곡이었었어요. 근데 조금 됐긴 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반대를 많이 했었죠. 좀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이 작품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하는 거였잖아요. 제가 자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입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을 볼 때 그게 검증이 났어요.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걸로 한 게 안 되고 이게 되고. 네.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전부 다 이거 한다. 그 학원에서. 그냥 검증이 됐잖아. 이걸로 대학 갔잖아. 그럼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로 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일단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잘하고 자신 있는 건 알아봐줘요. 그리고 그게 다른가 봐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가야 나중에 시험이 끝났을 때 정말 후회도 없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애정이 있는 거니까. 빛을 발한다. 멋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빛을 언제 발해야 되는 거야? 지금 빛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고르고 이제 수시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수시는 또 학교 지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가나다군 지정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몇 개 정도 썼어요? 높은 학교들 많이 썼어요. 다 써야지. 다 써봐야지. 왜냐면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그럼.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너무- 스타일인가? 그래서 몇 군데 썼어요? 10개?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 네. 알았어. 그러면은 그 많이 썼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입시 전형마다 다르겠지만 1차가 있고 한방이 있고 한데 뭐 지금은 성진여대 같은 경우에는 1차만 보고 바로 끝나는 경우고 네. 1차 붙은 학교들이 어디 정도가 있어요? 공개해도 되나? 불편하면 안타깝게도 안타깝다. 성신여대랑 예종. 두 개만? 네, 예종만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를 다 그 갈매기 선생님 추천해준 걸 가지고. 그 갈매기 선생님 하시는 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하는데 아직도 갈매기 하세요? 아니요.
갈매기를 다른 식으로 해서. 다른 식으로. 갈매기인데 다른 식으로. 아, 근데 선생님이 되게 좋으시고, 어. 정말,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학교를 또 잘 갈 수 있었던 것도 있어서,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자신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럼 갈매기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종과 성진여대. 네. 그러면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는 건데, 본인이 한예종에서 받은 질문은 뭐예요? 고등학교 뭐 일반고 나왔냐, 뭐 예고 나왔냐, 성적 뭐냐, 배우 왜 할라 그러냐. 그때 입시장에서 나오자마자 사실 기억이 삭제돼가지고. 근데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공통점이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으로 느꼈던 게 마음에 들면은 좀 생뚱맞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좀 어떤? 연기에 관련 없는 뭐 뭐였어요? 취미가 뭐고 뭐 평소에 뭐 하는 거 좋아해? 사심인데 이건?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입시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소개팅이랑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나 신박하다. 소개팅, 신박하다. 신박하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나, 지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생각을 했던 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자신의 매력을 잘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눈이 가고 목소리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목소리예요. 그러면은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그 교수님이 기분이 좋고 좀 바라볼 준비가 돼 있고 지치지 않았고 마음에 드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뭔가 좀 뭐예요?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느낌 있잖아요. 약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샤랄랄랄. 저기서 저거 아무래도 내년에 내 새끼구만 약간 이런 느낌. 내 새끼인데? 하면은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좀 떨리는 분이 있다면 입시하면서 좀 나는 좀 입시장에 들어가기가 좀 떨린다 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소개팅 하듯이? 네. 근데 이게 되게 10년 전, 지금 몇 년도냐? 22년도죠? 네. 10년 조금 넘었네요. 네. 그 전이나 네. 요 지금 방금 얘기나 똑같은 건 뭐냐면, 야, 근데 나이 차이가 나 보인다. 보면서도 내가 지금 학원 원장님이 지금 학생 지금 상담하는 느낌이에요. 뭐? 다행이다. 아저씨 아니었어.